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이종현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방송이라서 마스크를 잠시 내려놨지만 출근할 때 이제 휴대폰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마스크가 됐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세월은 여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요. 2020년 상반기가 끝이 났고요. 어느덧 뜨거운 태양이 어색하지 않은 7월이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좀 떨어져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정문석입니다. 팀장님, 오늘은 하반기 금융시장 그리고 투자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로 했잖아요. 그 전에 지난 상반기를 좀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그냥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금융시장 역사에 길이 남을 6개월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맞을까요? 네, 2020년 상반기는 정말 역사상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기간이었습니다. 연초에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 등 주요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좋았던 분위기도 아주 잠깐이었고 바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금융시장은 단기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주가가 33% 급락을 했는데 이는 이제 1929년 대공황 이후 1개월간 최대 하락률로 기록이 됐고요. 정말 이제 극단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할 거다라는 어떤 비관론이 팽배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만 보면 정말 코로나가 있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평온한 모습입니다. 주요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빠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케이스가 될 텐데요.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 각국 정부의 역대급 정부 지출로 글로벌 증시는 4월 이후 정고점을 회복했거나 정고점에 굉장히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핵심은 역시 연준인데요. 연준은 사실상 모두를 다 살리겠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둔화나 침체의 경우에 모두를 다 살리진 않죠.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면서 경제의 새로운 회복 사이클이 잉태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는 지진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타격받는 부분은 모두 막아주겠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연준과 그리고 넘쳐나는 유동성 이 두 가지 요인이 현재 금융시장의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현 과장은 상반기 금융시장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그 월가의 오래된 격언이죠. Don't fight the Fed. 즉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사실 급락 초기만 해도 연준이 2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제 연준마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관론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 회사채 매입 등에까지 나서면서 결국엔 연준이 다시 시장을 살려냈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연준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정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작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하반기 경제 상황은 어떨지, 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또 새로 관심을 가질 만한 투자 대상은 어떤 게 있을지 등이 될 텐데요. 하반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경기 흐름이 V자냐 아니면 W자냐 아니면 U자냐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일단은 우선 하반기 글로벌 경제도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2차 확산세가 일단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 기준으로 4월, 5월에는 10만에서 한 12만 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 6월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15만 건을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안정되나 싶었던 미국에서마저도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깜짝 개발이 돼서 단기간 내에 양산이 된다면 경제의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산은 빨라야 연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경제는 매우 느리고 불규칙적인 흐름에 그런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하반기 역시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코로나가 계속되고 경기도 코로나 영향의 반등 탄력이 강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번 신한은행의 하반기 투자 전략 타이틀을 보니까 뎃플레이션입니다. 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셨나요? 예, 먼저 뎃은 명확하죠. 유례 없는 코로나 환경에서 경제를 부양하는 유일한 수단은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지출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 조달을 이제 정부 부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IMF도 전 세계 공공부채가 올해만 19%포인트 증가해서 글로벌 GDP의 100%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지출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활동이 사실 중단된 상황이었던 만큼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이 막대한 물량을 좀 어떻게 소화를 하죠?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팀장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지출을 위해서 발행된 국채를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사주고 있는 겁니다.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이 모두가 정부 부채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두 번째 테마인 플레이션입니다. 즉 막대한 유동성이 일부 자산 가격에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안전자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입니다. 실제 금 가격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강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 등 일부 IB들은 조만간 금 가격이 2,000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럼 이 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냐? 그러면 경제가 향후에 상당 부분 정상화돼서 연준이 긴축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금에 대한 투자는 할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 외에 또 안전자산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긴 한데 안전한 우량채권의 금리는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면서도 더 높은 금리를 찾게 될 게 분명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이 투자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증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 등급 채권의 만기 수익률도 3% 중반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예금, 국채 대비로도 분명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금, 투자등급 회사채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위험자산 중에는 어떤 게 괜찮을까요? 네, 극도의 저성장 환경, 성장이 귀한 환경에서는 꾸준히 성장하는 섹터를 좀 높게 쳐주기 마련입니다. 글로벌 IT가 바로 그런데요. 언택트 환경으로 인해서 코로나 하에서도 글로벌 IT 섹터는 매출과 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G, 클라우드, AI 등 향후에도 좀 안전하면서도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글로벌 IT 외에 또 위험자산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당주도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배당주가 크게 언더퍼폼 했었죠. 아무래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줄일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배당을 크게 줄이지 않을 기업들, 주로 소비재 기업들일 것 같은데요. 이쪽 배당주 관련 상품 투자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유의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지 점검을 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준이 긴축 기조로 전환하게 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장세의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영향이 계속되는 3분기까지는 유동성 장세 흐름이 계속 되는데 이후에 이제 4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완화되면 연준이 점진적으로 좀 긴축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크게 충돌할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하반기 경제는 코로나 영향을 계속 받음에 따라서 매우 느리고 불규칙적인 회복 경로가 예상이 되고 강력한 부양 기조가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3분기에는 현재와 같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4분기 들어 여러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조정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는 언택트 수혜를 받는 IT 업종의 꾸준한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환경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했을 때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투자 등급 회사채, 금, 그리고 배당주 투자 확대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맘 편히 어디 떠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모처럼 여유를 찾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